안녕하세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대표원장 박민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사랑니의 어떤 기원과 사랑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사랑니 과연 꼭 뽑아야 되는지, 또 사랑니 어떤 병원에서 뽑아야 되는지, 또 사랑니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사랑니를 과연 꼭 뽑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사실 사람마다 사랑니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구강 위생이 관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사랑니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니가 좀 비스듬히 나서 앞에 치아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매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니가 누워서 나오는 경우에 다 나오지 못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치아와의 깊은 틈이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틈은 보통 치아의 정상적인 틈과는 달라서 매우 깊이 위치하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음식물 잔사나 세균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칫솔질이나 치실 같은 걸로 잘 빼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균들은 사랑니와 앞치아 사이에 잇몸에 오래 남아서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을 붓게 하거나 또 피가 나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니 부분이 아파졌다 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잇몸에 염증이 좀 생겼을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사랑니는 이제 빼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은 앞치아의 충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깊은 틈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나 세균들은 앞치아의 충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앞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의 좀 깊은 부분,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머리 부분에 생기는 충치보다는 치료가 좀 어렵고 치료가 예상치 못하게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이러한 치아의 목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긴 모습이고, 저희가 날카로운 기구로 충치를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충치가 목 부분에 생기면 머리 부분보다는 지름이 작아서 치아 안의 신경에 더 가깝게 되고, 따라서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 같이 좀 비교적 큰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충치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많이 진행될 때까지 환자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또 치아 뿌리 쪽 깊숙한 곳에 충치가 아예 위치해버리면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사랑니 때문에 앞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도 저희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환자분의 사랑니가 상당히 깊게 위치되어 있고, 이러한 깊은 부분에 앞치아에 충치가 생기다 보니까 앞치아의 충치가 한참 진행될 때까지 모르셨고, 여기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앞치아를 좀 빼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좀 진행이 돼서 충치 치료도 힘든 그런 상황이셔서 많이 좀 놀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난 사랑니라면 지금 당장 아프거나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사랑니를 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서 이러한 위험성들이 너무 크지 않고 앞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다고 하면 사랑니 뽑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꼭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아마 예전에 지역의 병원들에서는 사랑니 발치를 잘 하지 않아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바로 사랑니를 발치할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복돼서 깊이 묻혀있는 사랑니를 발치를 할 때에는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사랑니 위치 자체가 이러한 구조물에 이미 가까이 있다면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데요. 이런 곳에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굳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사실 사랑니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해져 있고, 난이도가 높은 사랑니라고 하더라도 치과 의사가 맘대로 비용을 책정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사랑니가 아프면 누군가는 발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이러한 발치나 수술을 담당하는 구강아간면외과라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사랑니라도 보다 전문적으로 발치하고 수술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랑니 발치하러 큰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구강아간면외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병원은 사실 예약도 어렵고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좀 편하게 자주 이용하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구강외과를 이미 전공하고 졸업한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수술을 전공을 하고 졸업한 구강외과 전문의가 지역병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는 CT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턱뼈 안의 사랑니와 신경의 위치 같은 것들을 좀 더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지역 치과에도 CBCT라고 해서 입안에만 좀 더 집중하면서 컴팩트하고 지역 치과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CT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CT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아가진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또 CBCT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 가시면 좀 더 사랑니를 빠르고 편하게 또 안 아프게 수월하게 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전에는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거나 무서우시면 수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방문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병원에서도 이러한 수면 진료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우선 지역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또 CT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시면 좀 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발치를 할 수 있다. 또 조금이라도 무서우시면 수면 진료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발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이 되는 원장 대표원장 박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